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여러분, 챗 GPT를 아시나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는 무엇이든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AI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답변을 해주는데요. 최근 국내 한 농기업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전문 특별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 농작물의 특성과 재배 방식, 판매법까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농업 전문 챗봇에게 66제곱미터대 창고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작물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샐러드 채소류, 허브, 토마토, 딸기, 약용식물 및 특수작물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똑똑하죠? 농업도 AI 시대, 농정매거진도 AI처럼 똑똑하게 농업에 도움되는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가실까요? 지난 3월 29일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크게 4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째,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현장 수요와 지역의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둘째는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 공간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이용, 보전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유사시설을 집적화하고 체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며 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연계 및 규제도 완화됩니다. 농촌특화지구로는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농촌 공간을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자치 규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농촌 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통합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지역 발전 방안을 협약하고 공간 정비,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확충 등 사업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으로 3터, 1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이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기존 한우 사육기간인 30개월을 24에서 26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사육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은 농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보다 12개월 이상이 깁니다. 한우를 30개월 사육하는 이유는 근내지방 섬유, 즉 마블링이 고르게 배어들어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사육기간이 길다 보니 곡물 가격이 뛸 때마다 한우 농가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우 사육기간이 30개월에서 24에서 26개월로 감축된다면 사료 비용은 32%가 줄어든다고 하니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소의 연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1,595kg으로 자동차의 배출량 1,717kg에 버금가는데요. 한우의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25% 안팎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육 방식 개선과 적정 사육 모델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해 농협, 강원대, 전남대와 함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육기간 단축으로 품질이 떨어질 경우를 우려해 맛평가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정말 대환영입니다. 정년퇴직하는 회사원들에게는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이 지급되죠. 하지만 농업인들은 퇴직금을 줄 회사가 없기에 나이가 들고 힘에 부쳐도 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들도 1헥타르 기준 월 최대 50만 원의 은퇴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농정매거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신상 정책. 우리 어르신들 힘든 농사 이제 그만 짓고 꼬박꼬박 연금처럼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해봤습니다. 네,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지으시는 게 이제 힘들 것 같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자녀분들도 주목하세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소개해주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와, 그럼 신청 요건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그럼 24년 올해 기준으로는 44년생부터 59년생까지가 되겠네요. 아우, 센스가 넘치세요. 맞습니다. 그중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 대상이고요. 말씀드린 요건과 보조금 지급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 가장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신청하면 얼마를 주는지도 알려드려야죠? 맞아요. 두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먼저 매도 유형. 매도 유형은 농지를 판 금액에다가 추가해서 1헥타르당 매달 50만 원씩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매도는 농어촌 공사에게 매도하셔도 되고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직접 매도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 신청하시는 매도 조건부 임대 유형의 경우는 1헥타르당 매월 4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와,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맞죠. 이게 조건부 임대, 농지연금. 와,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땅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당장 팔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부 임대라는 건요, 지금 당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매도 조건부 임대가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농지의 매도 가격을 책정해서 10년 동안 최대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10년 뒤에 농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차익분을 또 추가로 지급해드린다는 거. 와, 너무 좋죠? 좋다. 거기다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시에 그 주변 시세를 감안을 한대요. 그래서 그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또 측정이 되니까 정말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 이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해서 최대 월 400만 원 상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입자분이 사망하시는 경우 은퇴직불금을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매우 간단한데 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와, 자세한 사항이 생기면 1577-7770이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또 하나 더. 올해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1577-7770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 미래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우리나라 대표 수출 과일인 딸기 재배의 수직농장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딸기 재배 양봉 분야 전문가들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뭉쳤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중동까지 세계인이 푹 빠진 한국의 딸기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농장 매거진에서 알려드립니다. 카페, 베이커리, 핫한 브런치 가게부터 호텔 뷔페까지 딸기 메뉴 없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딸기 왕국. 하지만 말 같다고 다 같은 딸기가 아니라는 사실. 품종 따라 모두 다른 썰과 품격을 가진 딸기 이야기. 날이면 날마다 알려준 데이가 오늘 딸기의 모든 것을 알려준대. 손대면 톡하고 상콤달콤함이 터질 것만 같은 딸기. 남녀노소 누구나 애정하는 딸기는 열매 채소라는 사실. 딸기는 입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는 더 좋다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엽산이 풍부하니까 예비 부모님들 밑줄 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딸기를 향해 가는 손, 그 손을 멈추지 마라. 그런데 딸기를 고르다가 멈칫한 적 있지 않아? 이 딸기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K딸기 품종이야.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산 딸기의 품종이 없어서 일본 품종이 우리나라 딸기 산업의 90%를 차지했었어.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딸기 로열티를 요구했지. 그리고 2005년 딸기 독립을 하게 된 획기적인 성공이 있었어. 농촌진흥청 등 대한민국 딸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산 딸기 품종 서량 개발과 보급에 성공한 거지. 서량은 풍부한 과즙과 튼실한 크기로 소비자와 농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우리나라 딸기 국산화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어. 서량의 성공 이후 금실, 매양, 죽향, 아리양, 킹스베리 등 다양한 국산 딸기가 출시됐고 우수한 딸기 품종의 개발로 국산 품종 점유율은 98%까지 높아졌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다.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우리 품종 딸기. 딸기의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겠지. 기능성 포장용기 개발은 물론이고 수송 컨테이너에 딸기 맞춤형 기술을 적용시키기도 했대. 대한민국 딸기를 더 멀리, 더 신선하게 보내기 위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이름을 알리며 사랑받고 있는 맛있는 우리 딸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대한민국 딸기 품종이 개발되길 바라보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국산 딸기. 오늘 맛있는 빨간 맛 골라 먹어보는 건 어때? 시시콜콜 알려주는 알려준데이.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게. 백설공주도 서럽게 만드는 희곡 고운 비주얼.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소울푸드부터 블링블링 럭셔리 메뉴까지 섭렵한 가루. 오늘의 주인공은 밀. 날이면 날마다 알려주는 알려준데이가. 오늘은 밀. 우리 밀의 모든 것을 알려준데이. 카멜레온 팔색조를 민망하게 하는 변신의 귀재 밀. 탑3 세계 3대 작물인 밀은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재배한 곡식이야. 기후 적응성이 남다른 밀은 원산지인 코카소스 남부 지역부터 유럽, 인도, 몽골, 중국으로 전파됐고 세계 곳곳으로 전파된 밀은 인류 최초의 핵심 식량으로 자리를 잡았지. 우리나라 밀 역사도 만만치 않아. 기원전 100년경, 그러니까 최소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밀을 재배했었던 걸로 추정은 하고 있어. 하지만 밀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밀가루 음식은 귀하디 귀하신 분, 귀한 날 먹는 음식이었지. 조선시대부턴 국수를 먹으면서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고 해. 안증키 밀로 개량된 일본의 농림식포와 멕시코 재래종이 교잡되어 다수화기 가능한 소노라 64호 품종 탄생. 소노라 64호는 멕시코 밀 생산량을 3배 증가시키는 등 인도, 파키스탄 기아를 구제했지. 밀가루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라고 생각했다고. 노노, 밀에 담긴 영양소 무시 못해. 무한 변신이 가능한 밀은 세계인을 사로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분식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밀 소비량이 쭉쭉 늘어났는데 턱없이 부족한 우리 밀 생산량에 수입밀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지. 무너진 우리 밀 생산 기반을 되살리자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우리 밀 생산 확대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밀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지금도 ING 중이야. 대한민국 식량 독립을 위해서라도 우리 밀은 우리가 밀어줘야 하지 않겠어? 오늘은 우리 밀로 만든 우리 밀 식품 먹으면서 우리 밀 팍팍 밀어주면 어떨까? 시시콜콜 알려주는 알려준데이. 다음에 또 알려준데이. 영농기가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 교통사고인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00건에 달한 농업기계 교통사고. 나와 타인의 안전, 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점검하셔야 할 사항들 농정 매거진에서 알려드립니다. 똑같이 타고 똑같이 달리는데 왜 다를까요? 속도는 달라도 안전은 같아야 합니다. 봄이 되면 늘어나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안타까운 숫자들. 농업기계 안전장치가 필요한 지금. 농업기계 주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과 안전을 더했습니다. 농업기계 안내 표지판으로
일반 차량 과속 줄이기,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 사고에도 빠르게 대응합니다. 똑똑해진 농업기계 안전장치로 봄에는 봅니다. 이제 농촌의 봄에 안전을 더해봅니다. 안전을 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 태우자니 큰 불 날까 불안하고 그냥 두자니 농사에 방해되는 처치골란, 농산부산물. 농산부산물로 골치를 앓다 농촌진흥청의 든든한 파쇄지원단을 만나 고민을 싹 해결하셨다는 농부님들이 있어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농업 농투게더. 안녕하세요, MC 이혜민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농업인분의 요청이 저희 농투게더로 날아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안군 배군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남혜자입니다. 작년까지는 파쇄 지원단이 안 계셔서 저희가 그 큰 가지는 산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장가지들은 집 안에서 태우기도 했거든요, 마당에서.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산불 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이 마당에서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파쇄 지원단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농사도 쉽게 지을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올 겨울에 또 전정을 하면 파쇄 지원단들의 도움을 꼭 받고 싶습니다. 파쇄 지원단 여러분 화이팅! 저는 진안군 북이면 옛 음식길에서 사과 농사도 짓고 앙대치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오광수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잔가지를 저희가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력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하고 다 태웠습니다. 저희 마을이 아침 저녁으로 태우는 연기가 산 중턱을 내갖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마을 가면 탄내가 난다, 먼탄 난다, 쓰레기는 안 태웠는데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공기도 청정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진안군 농민회에서 이 사업을 맡다고 하는데 너무나 좋고요. 자, 진안군 농민회 파쇄 지원단 화이팅! 파쇄 지원단 덕분에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셨다는 어르신의 사연이었네요. 사실 농밭두렁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 아직도 농촌에선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긴 하지만요. 태우시면 안 됩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게 되면 산불 발생 위험은 물론이고요. 미세먼지 발생, 토양 비옥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태우지 않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파쇄 지원단에게 전하는 MG 농업인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진안 주천에서 복분자 농사 짓고 있는 귀농 2년차 청년농부 김웅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복분자 농사 같은 경우는 발생된 이 부산물 처리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는데 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파쇄를 하자라는 이런 전단지가 있어서 한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농장까지 이 파쇄 지원단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파쇄를 해주셨고 또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다른 이런 부산물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 파쇄된 걸 가지고 저희 밭에 살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퇴비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농사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풍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봄에도 이렇게 부산물이 많이 나올 텐데 올해처럼 이렇게 파쇄 지원단 분들이 도와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쇄 지원단 파이팅! 마을로 출동한 파쇄 지원단이 파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니. 와, 파쇄 지원단을 농촌의 히어로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인분들의 마음속 히어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받으실 사연의 주인공 파쇄 지원단장님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안군 농민의 영농부산물 파쇄단 손경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민단체가 협력하여 찾아가여 파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쇄 지원단이 들어갔을 때 우리 농가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인사할 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태우지 않고 파쇄를 하면 첫째로 미세먼지의 절감, 두 번째로 산불 예방, 세 번째로 땅 심을 높이고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민들 어린이일 때 우리가 같이 하는
파쇄단이 되겠습니다. 농민 화이팅! 저도 파이팅!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또 고마움으로 화답하고 저희 농토게더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훈훈함인 것 같아요. 환경은 물론이고 농업인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계신 파쇄 지원단 여러분들에게 저도 감사의 인사를 더해봅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한 줄, 이제는 소각 말고 파쇄, 우리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파쇄 지원 서비스 신청은요, 관내 농업기술센터, 농지가 소재한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농업인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농토게더, 이제는 소각 말고 파쇄. 중요한 밑줄 쫙 남겨보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농촌진흥청의 산불 예방을 위해 애쓰는 파쇄 지원단이 있다면 산림청에서는 무서운 산불 속으로 직접 끼어들어 진화하는 어벤져스 산불 진화대가 있습니다. 푸르른 우리의 숲을 지키기 위해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는 산불 진화대의 모습을 취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불진화대 이은학입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을 끕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산불진화대의 첫 번째 임무는 예방입니다. 예방이 가장 쉬운 진화 방법이기 때문이죠. 준비해주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네. 지금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계절이라서 산불 계도 활동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산불 감시를 위해 가져온 비밀 병기는 드론은 빠르고 쉽게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는 완벽한 진화 임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 훈련이죠. 산불 진화대 체력 단련실입니다. 몇 킬로 뛰었습니까? 저 6.5kg 떴습니다. 만약 지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면 이 하네스를 이용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에는 먼저 직접 진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을 뿌려 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 진화 방법에는 이 불갈키를 이용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방어선이란 낙엽, 나무를 산불과 이격시키고 구름 방지턱을 만들어서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산불 진화대는 적어도 20kg, 많게는 40kg까지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언제까지? 산불이 다 꺼질 때까지. 최근 산불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대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기에도 산불 진화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대는 지상 또는 공중으로 산불을 향해 전진합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수목원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은 희귀, 특산, 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복원 강화, 산림생물 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과 18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특산식물을 보전 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멸종 위험도를 분석하고 국가 희귀 특산식물 보전 기관을 40곳 이상 지정해 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해 국립수목원에 산림생태보건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6곳을 자생식물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해 지역 사립수목원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대량 생산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의 희귀 특산식물, 대한민국 수목원이 앞장서서 지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과 이웃이 먹을 농산물을 안전하고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농부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알기에 농업인 여러분들을 더 응원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농정매거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